블록체인 기술로 보는 돈의 미래. 톡톡 튀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블록체인 경제 토크쇼 톡톡 튀는 블록체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칸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지금 디지털 자산혁명의 중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한백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백희입니다. 본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당시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투기의 열풍으로 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을 시작으로 이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 기술과 더불어서 이 탈중앙화 금융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자 생태계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 전 세계가 마치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이 가상자산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크립토 윈터다 이런 말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장님, 이 크립토 윈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크립토 윈터에 직면하면 가상자산이라는 가상자산 겨울이라는 냉동실에 들어간 네.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런 의미가 이 투자 심리를 위축하면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적 부진에 빠져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듯합니다. 예. 네. 사실 거래소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들도 타격은 있지만 다른 해외에서 채굴을 업을 하는 네. 그런 그 업체들도 많은 그 타격을 입고 있죠. 네. 이렇게 크립토 인터에 그 직면했을 때 소액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자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수수료가 싸지니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이점이 약간 있기도 하긴 합니다. 예. 네, 지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그 실적, 상반기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크립토 윈터 영향으로 좀 실적이 저조했을 것 같습니다. 예, 거래소 실적은 가상자산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윈터의 여파로 인해 대부분 거래소의 매출과 순이익이 60에서 80%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게는 98%나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침체를 겪으면은 주식 시장도 함께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 이 크립토 윈터 여파로 인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을 했으니까 뭔가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가상자산과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가 진짜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씩은 있겠죠.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와 가상화폐의 그 어떤 시장성 그런 부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켓 수요가 줄어드는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네. 역상관관계라고 네. 하나요? 그런 것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직까지는 가상자산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찾을 수는 약간 몸으로 느끼기는 약간 어렵죠. 만일 상관관계가 있다면 가상화폐는 덜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소동의한 의견을 분주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주식시장에 이 투자하는 사람들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약간 분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식을 평생 사보지 않은 사람도 가상자산에 손을 댄 사람들이 꽤 있고요. 어떤 이 가상자산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주식시장은 좀 안정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일확천금이라든지 네. 이런 걸 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안 맞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볼 텐데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다는 이런 특징성이 있죠. 업비트의 경우는 실적이 어땠나요? 예, 업비트의 경우에도 이제 그 지금 현재 클립토 인터에 그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반기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매출은 7,8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뒀던 2조 291억 원에 비교해서 61.3% 지금 현재 감소한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5,6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 8,700억 원에 그 달하는 그 금액보다는 네. 69.7%가 줄었습니다. 어, 당기 수익은 1,728억 원에 그쳤는데요. 전년 동기 1조 4,685억 원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88.2%가 급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위인 업비트가 이 정도면은 2위인 빗썸의 실적도 크게 하락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빗썸 역시 그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빗썸은 시장 침체의 여파를 진짜 피하지 못하고 빗썸 코리아에서 상반기 매출은 2,04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뒀던 6,087억 원보다 66.4% 지금 현재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1,2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9%가 급감했습니다. 네. 예, 당기순이익은 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6,033억 원보다 무려 98.7%나 하락한 부분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예, 완전 쪼그라들었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1위와 2위의 추락에 3위도 맥을 못 쥐었을 것 같은데 3위가 코인원 맞나요? 예, 코인원이 아무래도 빅3 중에 네. 넘버 3죠. 네. 예, 그래서 코인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원 2대 주주인 컴투스 홀딩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원의 상반기 매출은 224억 원으로 당기 수익이 149억 원. 예, 지난해 전체 그 코인원 매출은 1,735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당기 수익은 708억 원으로 되어 있음에 감안했을 때 절반으로 싹 깎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진한 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코빅과 고팍스는 별도로 반기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들의 실적은 어떻게 추정되나요? 코빗하고 고박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반기 실적 대상 이렇게 그 공개 대상이 아닌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코팍스나 그 코빗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금 현재 클립토 인터의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타격을 작은 거래일수록 더 많이 받겠죠. 네. 예, 그렇게 지금 현재는 업계에서는 결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 주요 거래소들의 실적이 하나같이 크게 추락했는데요. 뭔가 이 인력 감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런 우려는 없나요?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빅3인 거래소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인데요. 네. 예, 코인베이스가 실적 부진은 이유로 18%의 인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해고당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클립토 인터의 장기화로 거래소 실적 부진이 이어질 거라고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인력 감축이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를 입증하듯 거래소들은 올해 들어 직원을 50%
늘리고 있는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5대 거래소들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출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거래 수수료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아야 거래 수수료가 많이 오를 텐데요. 거래량이 적어지면은 당연히 거래 수수료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네. 가상자산의 시장이 위축됐고 이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가상자산의 그 어떤 이 버블 현상이 없어져 가면서 많은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도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감축시키는데 네.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수료를 받아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등의 가상 자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거래소의 그 보유 손실률이 굉장히 많이 커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뭔가 이 수수료에 안주하다가 결국에는 부진을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신사업 추진 이런 것들로 수익성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수수료에 의존해서 수익 구조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수익성 다변화를 만드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맞아요. 자, 올해 초부터 일부 거래소들이 NFT나 이 메타버스의 수입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는 NFT 거래를 신설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두나무와 빗썸에서 NFT 거래소를 신설하는 부분을 채택을 했습니다. 두나무는 자회사 남다 256을 통해 지난 7월 말 NFT 거래소 사이펄리를 론칭해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두나무는 이미 이 업비트 NFT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예, 업비트 MFT를 운영하고 있지만 람다 256 같은 경우는 트래블러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네. 거기에서 사이펄리라는 그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사이펄리는 세계 26개의 클라우드 거점을 갖춘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예, 그 AWS의 그 보안 인증도 갖추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두나무 외에도 이 NFT 거래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또 있나요? 예, 지금 현재는 두나무 외에도 빗썸 자회사 빗썸 메타를 통해서 NFT 거래소인 네모월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빗썸 메타는 지난 2월 빗썸이 그 NFT와 메타버스의 그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서 네. 단독 출자 법인을 설립한 회사입니다. 예. LG, CNS, CJ, 올리브 네트워크와 그 드리머스 컴퍼니 등 여러 기업의 투자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와 빗썸은 3분기에 각각 사이펄리와 네모월드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두나무와 빗썸의 NFT 거래소라는 이 선택지가 적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전망하기로는 아직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는 좀 이르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그리 전망이 초기에는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NFT 시장도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완전 분침 현상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 사업이 확장으로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이 NFT 시장의 전망도 마냥 밝게만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향후 크립토 윈터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클립토 인터로 인해 그 NFT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역시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는 NFT 거래량과 판매 가격에서 여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네. NFT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NFT 클립에 따르면은 NFT 총 거래량은 1월에 1억 8,5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8월에는 1만 6,700만 달러로 완전히 적어졌습니다. 네. 1억에서 1만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엄청나게 쪼그라드는 네, 거죠. 그렇네요. 예. 평균 판매 가격에서도 5월에 3,894달러였었는데 8월에 293달러로 92%나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NFT의 그 거래 투자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클립토 인터 속에서 바닷가 상승세를 보이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요즘은 생기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바닷가 추이를 잘 살펴보고 계속 상황을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는 NFT 시장이 굉장히 그 거품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현실화적인 NFT 시장이 이제 발전돼 가면서 네. 안착화되는 시기에 접어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뭔가 지금까지는 모두 암울한 얘기들 뿐이었는데요. 이 모든 게 크립토 윈터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루빨리 크립토 윈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역시 클립토 인터가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희망하는 바이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클립토 인터가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국의 그 가상화폐 전문지 필볼드와 여론조사 업체 파인더가 56명의 가상자산 및 웹3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클립토 인터 지속기간에 대해 응답자의 27%는 올해 중에 끝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였고요. 네. 46%는 내년에 지속돼서 내년 후반에 좀 끝날 거다. 그런데 24%는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전망을 내보냈습니다. 네, 이게 크립토 윈터가 내년까지 계속될 거다 이런 의견이 우세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쉽게 낙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을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기미가 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과 유럽은 빅스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도 또 금리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에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그렇죠.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상자산은 증시보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환경이 있어서 그런 이 위축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27일 잭슨홀 미팅에서는 제롬 파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당분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 그 직후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친 것도 그런 발언에 의해서 그 이유가 네. 생겼습니다. 그러니 시장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있고 그런 부분에 낙관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래도 이 크립토 윈터를 조기 종식할 거다라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크립토 인터가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미국 외화 트레이딩 업체인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은 애널리스트 발언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는 최근 부정적인 시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도 하였고요. 네. 이런 움직임이 자리를 잡고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라면서 약재 시장에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을 또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미주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도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시장의 긴축이 4개월 만에 멈췄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예. 금과 기축통화 기반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세총액의 감소세가 멈춘 것을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어쩌면 이 크립토 윈터를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현재는 이게 바닥이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 네. 그래서 필립토 윈터를 겪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매수세를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한 필립토 윈터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아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한 부분에 버블이 이제 이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어떠면 그런 부분에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투자는 선택의 영역이고 네. 이 일부 의견은 전체적인 전망의 낙관으로서 어떤 시장을 장악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다. 지금 현재는 바닥이다. 그런 이유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예. 최근에 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이 크립토 윈터의 영향이겠죠? 그렇죠. 가상자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손실 상태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다 보니까 스테이킹 서비스를 많이 네. 신청을 하고 있고 어차피 위축된 시장에서 그 부분을 조금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하다 보니 스테이크를 통해 손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메꾸고 그리고 클립토 인터를 시간적인 부분에서 견뎌낸다는 그런 의지로 많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테이킹의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각기 이제 뭐 어떤 토큰이나 아니면은 회사 형식에 따라서 약간씩 틀린데요. 네. 일정 기간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그런 락업 비율에 따라서 예치 금액 및 기간 중도출금, 예치 여부, 수수료 뭐 이런 부분에 연율로 뭐 4에서 8% 하는 것도 있고 뭐 최고는 뭐 연율 20%, 뭐 어디 이제 사실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뭐 40%, 80%에서 사기 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뭔가 상당히 높은 이율 같은데 이 스테이킹에 좀 주의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많이 이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도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율이 높다고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생태계 확장성과 자금 출처 등의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한적으로 발행되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스테이킹은 거래소가 선택한 몇몇 코인들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모든 코인으로 스테이킹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좀 있을까요? 예, 이 한스블럭이라는 가상화폐나 아니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디앱을 활용해서 모든 코인들을 노시스왑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 모두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 노시스왑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실패했던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큰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사용되고 있는 토큰이라든지 이런 토큰들을 언제든지 스테이킹하고 그 스테이킹에 대한 특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그 눈여겨 지켜봐야 될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 크립토 윈터의 한파 속에 이 시가총액이 무려 40%가 넘게 증가한 코인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코인인가요?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곳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바이낸스라고 하죠. 네. 대부분 이제 다 아시는 그 이 거래소들인데요. 바이낸스가 이 발행한 BNB 코인은 그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6월 확산된 디파이 플랫폼 연쇄부도의 그 우려 속에서도 빠른 성장을 해서 시가총액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BNB 시가총액은 486억 달러로 집계되고 하나로는 한 64조 정도의 그 금액을 네. 유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크립토 윈터 시대,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위축된 시장 속에서는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라는 말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문구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그러는데 지금 가상자산 자체의 그 이 시장이 위축돼 가면서 많은 그 이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안정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본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예.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아, 저한테요? 네. 예. 혹시 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한번 해보셨어요? 당연하죠. 제가 투자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아주 부자가 되셨겠다. 아,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는지 잡았는지는 비밀로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클리터 인터라는 그 버블 타임에서 어떤 지금 현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제가 보는 크립토 윈터에 대한 상황 말씀이십니까? 예, 예. 물론 이 계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또 작년 한 해가 저는 굉장히 뜨거운 여름, 예. 봄,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당연히 윈터, 겨울이 오는 게 맞지 않는가 싶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올 한 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지만 이 거시적인 이 환경에 의해서 조금 피해를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굉장히 그 전문가다운 그 입장에서 그런가요? 말씀을 톡톡 튀는 하시네요. 블록체인 하면서 좀 많이 늘었나 봐요. 그러셨구나. 아무래도 이제 그 앞으로 그 클립토 윈터의 그 시장에서 위축된 그 어떤 얼음 시장을 깨치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시간적인 봄이 와야 되겠죠. 네. 예, 봄이 오게 되면은 앞으로 그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많이 비추어 봤을 때 네. 사람들이 조금 더 투자자들이 신중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 2018년, 2019년 이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또 이 주류 투자 자산에 대비해서 안전 자산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주식 시장이 내려갔을 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그 부분이 올해는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디커플링보다는 좀 커플링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네. 그런 부분에 많은 그 내려갔다라는 느낌을 갖는데요. 2018년, 2017년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놓고 네.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신 분들은 지금 많이 벌은 상태죠. 그래도 네. 예. 그나마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가격이 예전에 2018년의 가격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간 엄청 높아졌죠. 엄청 네.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 느낌도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그만큼 이득을 본 상황도 있고 네. 단기적인 측면 이 투자를 했었던 분들이 손해를 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라 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네.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이 주류 투자 자산보다는 좀 안전 자산 또는 대체 자산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점점 이 주식시장과 이 거시적인 경제 흐름과 함께 움직이면서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어쩌면은 이 비트코인이 함께 뭐 주식이라든지 금 같은 자산으로 좀 같이 취급이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해외에서도 그것을 그 비트코인을 정식적인 자산을 활용하는데 금융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많은 그 논란이 있고요. 네.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안착화 지점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처음에 그 거품이라는 네. 버블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그 하락했다 다시 상승했다가 안착 지점을 갔다 그렇게 해가면서 네. 단단한 돌이 돼 가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래서 어떤 그 버블 현상이 자꾸 깨져가면서 점점 안착되는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을 저는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스테이킹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같은 암호화폐 겨울 시기, 크립토 윈터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보다는 좀 자산을 거래소에 묶여두든지 뭐 콜드 지갑에 가지고 있든지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뭐 스테이킹으로 조금의 수익을 보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스테이킹을 잘 활용하면은 네. 굉장히 그 좋은 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대부분 스테이킹의 그 이 시간적인 부분을 보면은 1년, 6개월 단기짜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1년이나 2년 정도의 스테이킹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곳인지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 어떤 회사나 네. 아니면은 거래소가 작은 거래소에다 스테이킹을 했었는데 문 닫고 없어지면 어떡해요? 자, 그러면 스테이킹 하기 위해서 조금 규모가 큰 곳을 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안전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그런 분별력을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요? 첫째는 이제 이 약간 수수료는 비싸지만 네. 디앱을 활용한 스테이킹은 없어지지 않는 분산화 지갑이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는 조금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회사가 없어진다 해도 디앱은 없어지지 않고 내 그렇죠. 자산도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대형화돼 있는 그래도 안전하고 자산이 넉넉한 네. 예, 그래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의 그 스테이킹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크립토 윈터가 2022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2022년 하반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뭐 3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이 사이에 우리의 이 크립토 시장 조금 봄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요? 네.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클립토 시장 중에서 앞으로 좀 더 안착 지점을 찾아가야 될 곳 그리고 좀 더 그 발전돼야 될 그런 상황 네. 그것을 전망했을 때 2022년도가 아직 그 4개월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 3개월이 남았나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그 남아 있는 시장 속에서 연말 정도
한 3개월 후에 연말 정도에는 시장이 이제 상승화가 펼쳐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네.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그 해외 전문가들도 많이 그런 이 현상을 그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의 그 발행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는 네. 실존 인물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은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린 부테린이나 아니면은 이 바이낸스 창시자인 그 이 자오천펑 같은 경우 그 시장을 안착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아니면 시스템 구축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어떤 가상의 이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 만든 그런 그 시스템보다는 지금 현재 실존 인물들이 노력하고 있는 시장이 더 커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사토시 나카모토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 아닌지 맞는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누군지 한 예. 명인지 다수인지 모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사실 그 부분에선 전 세계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그쵸. 내가 나가모토 사토시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본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분명한 건 외계인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지만 사실 그 부분에 시장은 지금 현재 그 기금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시장을 구축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건 미흡하고 네. 창시자인 사람이 무형의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안착 지점을 가는데 굉장히 그 어떤 더딘 현상을 이룰 거다. 네. 그런데 안착 지점을 그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인프라 구축을 하고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에 새로운 개발을 해주는 그런 그 실존자가 있는 것이 전망이 좋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비트코인이 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조금 개선되고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크립토 윈터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를 이 존재로 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안착된 법제화입니다. 예, 말 그대로 세부적인 법제화 그리고 어떤 가상화폐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그 용어 정리 그리고 그 용어 정리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의 이 안착 지점 이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은 해외 사례를 적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인 규제법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많았었기 때문에 더 위축된 시장에 해외에서 사기 업체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외화벌이를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명한 안착된 법제화를 만들게 되면은 네. 앞으로 좋은 그 시장이 한국에서도 펼쳐지고 그리고 IT의 그 강국이잖아요, 한국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그 시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인프라도 키우고 시스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이 안착된 법제화가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국에서는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그 협회라든지 아니면은 이 거래소 이 어떤 협회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이 새로운 법령이나 아니면은 규제점을 완화시키는 부분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특근법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저희가 지난주에 이 코인 관련해서 이 사기 행각과 또 이 사기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법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과 예.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이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별금융법을 제정을 하는 것은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는 이 명칭으로 특검법을 개설을 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는 어떤 개인 정보 보안에도 IMSS 인증을 받아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안착되는 이 세부적인 법제화를 만들기 위해서 특검법을 제정한 것으로 네.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급작스런 규제가 심한 규제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해외에서 이때다. 이때 한국을 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 불법 거래소들이라든지 불법 사기단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함께 말씀 나누기로는 이 유사수신 행위나 또 불법 다단계 이런 가상 자산이 활용된 경우에는 좀 사기나 이런 불법적인 것들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경찰도 조금 수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도 굉장히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네. 그 부분이 사례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노숙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대포폰 네. 그런 부분을 개설하고 그리고 대포 통장 이런 부분도 점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직면하게 돼 있고요. 특히 어떤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 정보는 있는데 그 사람이 정확한 가명인지 이 실명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현상에서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네. 깝깝할 때도 많이 있는 거로 지금 그럴 것 현재 같네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피해자여가면서도 피해 금액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이야기를 않고 그냥 숨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피해 집계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이제 서로 다른 경우를 많이 직면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 진술이 누가 진실일까를 판명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피해를 본 그 피해금을 돌려받는 걸 텐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희박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를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사실 이제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피해를 안 볼 거라는 어떤 후회를 해봤자 네. 너무 늦은 시간이고 대부분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들은 시간 끌기 작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도 아니면 다른 이 거래자들의 그 시간을 최대한 끌고 예, 그리고 그 시간을 최대한 뒤로 미룬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이 도망갈 시간과 돈을 은닉할 시간 그런 부분을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네. 조금씩 잊혀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시간 끌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수사의 난항을 많이 겪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피해자분들은 이제 그 피해를 적어도 피해 금액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좀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네. 피해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이러기 전에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을 오늘 그 주제로 다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을 상장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기관과 그리고 그 데이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인증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이 상장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의 이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단기 보고서 이런 부분을 작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직접적인 그 상장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 무분별한 상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상장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협회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상장 그 심사를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듭시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국가에서 정확한 부서들을 네. 개설을 해서 그 개설 부서에서 아무래도 정확한 그 이 업무와 그리고 이제 그 체계적인 이 법률을 만들어서 상장을 하는 부분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안착 지점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이 점점 안착되는 그런 법제화 시장이 네.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주식 시장처럼 투명한 시장이 개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그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의 그 피해나 아니면은 수익률을 잘 그 보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비트코인의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암호화폐잖아요. 예.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그런 블록체인의 기술을 접목한 건가요? 대부분 알트코인은 이 블록체인 이 시스템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채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 기반이나 뭐 바이낸스 기반이나 폴리곤 기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오스 기반이나 기반 기축 통화들이 있잖아요. 기축 통화들의 그 기반에서 발행하는 토큰들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알트코인 그 시장에서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코인에 대한 토큰에 대한 그 이 시장을 가장 그 안착화 지점을 만드는 거는 무분별한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그 기준의 등록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기축 통화의 그 안착화를 만들기 위해서 알트코인들의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약간 그 분류를 한다고 할까요? 그 네. 약간 분류를 하는 그런 시장의 그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맞이하게 된 혹한기 그리고 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을 둘러싼 이야기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본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이 가는 길에 트렌드가 보입니다. 톡톡 튀는 블록체인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